제가 오늘 사실 방송을 이제 몸이 좀 안 좋았는데도 킨 이유가 그 한 번도 자기소개에 관련된 내용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다가 60만이 이제 됐고 뭐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조금 해봐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3일 동안 이제 손님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제가 지인분들 뭐 금봉이 형도 오셔서 잠깐 얼굴 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청주에서도 이번에 되게 많이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술 먹다 보니까 실제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편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명확하게 무언가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좀 약간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김준표라는 사람은 1996년 3월 13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일이 있었고 뭐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건 제 전에 이제 2명이 죽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 그래서 저를 낳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번에까지 만약에 뱃속에서 태아가 죽으면 이제 어머니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게 태몽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게 흥미로웠는데 첫 번째는 저희 어머니가 안개가 되게 가득 찬 동굴 안에서 눈을 딱 떴는데 거기에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엄청 큰 복숭아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복숭아를 만지려고 그러니까 뒤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확 잡아 당겨가지고 꿈에서 깼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가 유산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슨 딸기 밭인가? 어디를 이제 이렇게 걷고 있었대요. 근데 저기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딸기가 있어서 그걸 되게 어머니가 이렇게 따고 싶었대. 근데 이번에는 정확히 어떤 할머니가 엄마를 막았다 그러더라고. 그 딸기를 못 따게.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그 딸기를 따고 싶었는데 못 따고 그냥 꿈에서 깼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둘이 죽고 마지막 세 번째 제 태몽에서는 이 반대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언가로부터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이제 환경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보고 그게 엄청 커다란 무언가인 걸 알았대요. 막 비늘 같은 게 달려 있었대. 그래서 어머니가 막 도망가는데 앞에 뭐랑 이렇게 딱 부딪혀서 보니까 그게 엄청 커다란 기둥 같은 거였대요. 근데 비늘이 검은색 비늘이 막 달려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옆을 딱 봤는데 엄청 커다란 용이 검은색 용이 어머니 팔을 갑자기 확 물었대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거기 또 점이 있네. 그래서 이 점이 그 점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엄청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뱃속에 잉태가 되고 처음 나왔을 때 저희 큰아버지께서 그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받아왔어요. 그 전에 그 어머니 뱃속에서 사라진 애들은 이름이 없었대요. 근데 큰아버지가 내가 나오니까 이제 좋은 이름을 하나 해주고 싶어서 장명소에 가가지고 부탁을 한 거예요. 혹시 좋은 이름을 좀 달라. 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막 태몽 얘기도 다 해줬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이걸 보면서 이거는 보통 이름 가지고는 안 되고 큰 이름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제 이름 준표가 높을 준자에 자루표자를 써요. 뭐 공중에 떠다니는 비닐봉지 뭐 이런 건 아니고 자루를 자리로 쓸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다라고 해서 제가 김준표라는 이름을 얻게 됐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실제 취미가 정말 놀랍게도 진짜 독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서 내가 기억하는 첫 번째 기억은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몇 살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나는 책을 되게 많이 보고 그리고 좋아하는 애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책과 관련된 기억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길 제가 한글을 얘기한 게 1살이 되기 전에 말을 뗐대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능력과 습득력이 되게 뛰어나긴 했나 봐. 엄마, 아빠 이런 거 뿐만이 아니라 말은 어쨌든 아주 옛날부터 되게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평범하지 않았어. 왜냐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제가 지금 성인이 돼서야 이제야 정말 놀랍고 와 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의 목적이 이제 부모님이 된 건데 우리 집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살지 않았더라고. 대체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이 못 사는 것을 대체로는 부모님의 행동이나 아니면 어떠한 되게 아무것도 아닌 파트에서 눈치를 채고 우리 집이 되게 힘들구나를 느끼던데 우리 집은 되게 이상했어요. 우리 집은 잘 사는 집이 아닌데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티를 안 내고 내 앞에서 그런 척을 안 했어.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이 좀 힘들고 이렇다는 것도 성인 될 때까지 몰랐어요. 그리고 되게 기억 남는 장면들이 아버지 웃는 얼굴이 그렇게 많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 얼굴을 보면 그렇게 좋은가 봐. 내가 성인 돼서도 내가 진짜 가끔 문득문득 진짜 고마운 게 아버지 표정이 아버지는 나를 보면 그렇게 이쁜가 봐.
아버지가 나이가 좀 있으시거든요. 60년생이시니까 나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어. 내 첫 번째 기억에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되게 밝게 웃고 있었고 나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내가 책을 읽다가 딱 아빠를 봤을 때 아빠가 나를 보면서 되게 해맑게 웃었던 기억이 그게 제 약간 인간으로서의 첫 번째 기억이 그건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이제 말도 빨리 떼고 그리고 제가 눈치는 좀 없어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 두 분이 다 대단하고 좋은 사람이면 애기가 삐뚤어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물론 그런 집도 존재는 하지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둘 다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를 느끼고 저도 되게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기억 남는 에피소드는 크게 없어요. 그냥 되게 행복했다 그냥. 그리고 몇 가지 기억 남는 다른 집이랑 다른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유학을 하실 때만 해도 실제로 이제 반일 감정이 좀 남아있어서 정확히는 반한 감정이죠. 그래서 이제 차별도 좀 많이 당하시고 엄청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태어나는 애기 그리고 만약에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면 정말 많은 사랑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나는 굳이 막 여행을 다니거나 뭔가 이런 걸 즐기거나 좋아했던 것 같지는 않지만 주말마다 아버지가 꼭 어디든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기해. 지금도 성인이 돼서도 가끔 어느 지역을 가면 내가 여기 왜 와봤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엄마 나 여기 홍천에 왜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지? 그러면 옛날에 찍은 사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성인이 돼서 내가 들은 건데 우리 아버지가 또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드라마나 TV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서 회사에서 이제 막 되게 좋은 기회가 많았대요. 일본에 가서 아예 하나의 사업체를 좀 담당을 해달라. 근데 그런 것도 아버지가 다 마다하시고 가족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라서 정말 신기했어요.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제 생각에도 아버지를 엄청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 존경에 관련된 그 마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내가 자라면서.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은 되게 극단적일 정도로 되게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공부도 잘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내가 성적을 잘 받아오면 기분 되게 좋아하는 걸 내가 알았거든. 그래서 시키는 걸 되게 잘했어. 공부도 잘했고 수영도 어머니 아버지가 수영도 시켰는데 선수 됐잖아요. 그 정도로 습득력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되게 뛰어났던 것 같아 어릴 때. 근데 이제 학교에 가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제 인생에서 내가 직업으로 삼은 게 딱 3개 있는 것 같거든. 첫 번째가 수영이었고 선수로 진짜로 학교 다닐 때는 생활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마술이었고 세 번째가 거리 공연. 그다음 네 번째가 인터넷 방송이네요. 근데 이걸 다 거치면서 되게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은 배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첫 번째 수영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수영 대회 나가서 첫 번째 대회에서 지금도 기억 남는 에피소드가 나는 솔직히 내가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몰랐어. 어른들이 잘한다 초도 좋다 그래도 나는 잘 안 믿었거든. 그래서 수영 대회를 첫 번째에 딱 나가가지고 부담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레인이 보이거든. 수영 대회를 해서 예를 들어 자유형을 이렇게 하면 옆 레인을 이렇게 보면서 가야 돼. 근데 내가 그걸 보기가 싫은 거야. 왜냐면 내가 꼴찌하는 상상을 내가 되게 많이 했거든 머릿속으로. 그래서 눈을 감고 존나 갔다? 근데 딱 가보니까 옆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씨발 내가 꼴찌했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나오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1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영을 하면서 한 가지 배웠던 건 세상에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왜냐면 그때 수영을 되게 열심히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수영은 그걸 좀 배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술할 때는 조금 더 쉬웠어. 왜냐면 수영할 때 이미 아는 거라서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를 좀 어느 정도 알았어서 마술하면서 배웠던 거는 너무 많아서 이야기 중간중간 나오겠죠. 그 다음에 거리 공연하면서 느꼈던 거 뭐 마술하면서 느꼈던 거 뭐 여러 가지 뭐 그래서 참 이게 빼먹을 뻔했다. 수영할 때 한 가지를 명확히 알았어요. 2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나는 머리가 되게 좋고 두 번째로는 나는 되게 힘들겠다. 사는 게 힘들겠다는 걸 내가 초등학교 때 수영선수로 활동하면서 조금 알았어.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보통 여러분 수영을 가면 나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됐냐면 자 수영을 이제 가면 나는 훈련을 받잖아. 그럼 그 훈련 받을 동안 부모들은 밖에서 이제 안에 이제 자기 아들이나 아니면 딸이 이제 그 훈련 받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내가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는데 수영을 하다가 밖을 한번 보면 밖에서 이제 엄마가 나를 보고 있는 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다른 아줌마들이랑 떠들고 있는 게 보이면 엄마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나는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가 그 전인가 전주에 액션 영화를 봤어. 근데 그 영화에서
이제 주된 내용이 납치된 가족을 찾으러 가는 내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만약에 납치가 됐다면,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사고가 나가지고 다쳤다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훈련하면서 와, 이렇게까지 인간이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놀랐어. 혼자 조금 놀랬었어 진짜. 그리고 심지어 그 대부분의 상상이 되게 끔찍한 상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한테 얘기를 하고 나갔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보니까 이 아줌마들이랑 같이 그냥 음료수 사 마시러 내려갔던 거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깜짝 놀랐지. 왜냐면 애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엄마 어디 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두 가지를 정확히 진짜 알았던 것 같아요. 머리가 나는 나쁘지는 않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사는 게 되게 힘들겠구나. 내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수영할 때는 좀 그랬던 것 같고, 이후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이 제일 크게 망가졌던 시기가 성인 되고 지금도 되게 이게 후회가 되는데, 제 인간성을 결론짓게 된 사건이 이제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짜장면집 갔던 얘기. 짜장면집을 갔는데 주인이 담배 피고 존나 띠꺼웠고 주문도 잘못 들어가가지고 지가 잘못했는데 말투나 아니면 다른 걸 정말 띠껍게 해서 이거는 화를 냈으면 좋겠다고 내가 어린데도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계산하시면서 다음부터 다른 손님한테는 이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좋게 얘기하고 나온 거.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어머니랑 같이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자꾸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기분 나쁜 반말이었어. 내가 장염 걸려가지고 진짜 움직이기가 힘들게 아파서 갔는데 앞에서 자꾸 그러는 거야. 야, 너 컴퓨터 게임하다 밤샜지? 그러니까 네가 아프지.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족같이 해서 내가 만약에 내 똑바로 얘기를 했거든.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 선생님 죄송한데 말을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를 왜 하시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다고. 근데 그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소리 지르면서 화를 냈어. 나한테 화냈어.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니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이고 의사 선생님인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어른한테 함부로 대할 수 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발이 좀 되게 심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왜 우리 가족들은 항상 어디 가면 이렇게 자꾸 당하기만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까?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 때 제가 이제 만났던 몇몇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진짜 제 인생 조진 거에 한 20% 정도? 그래 진짜 한 20-30% 정도 두 사람인데, 한 명이 제 이야기에 나오는 흑막이고 다른 한 명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불쾌해서 아예 말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아예 애초에 언급 자체가 너무 불쾌해. 왜냐면 요 집은 흑막이랑 거의 동급이거나 아니면 조금 흑막이랑 거의 비슷한 급이었을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얘는 식당에 가서 싸우는 걸 좋아해. 그냥 어디 가서든 시비를 걸어 싸워요. 그리고 그걸 되게 재밌어 했던 애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세 개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가 이거야. 길 가다가 그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걸었어. 근데 이 새끼는 그걸 되게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다른 데서 열이 받아서 왔는데 그 아줌마가 잘못 걸린 거예요 그날. 그래서 싸워가지고 울렸어요 그 아줌마를 길에서. 내가 기억이 나. 그리고 울리고 나는 그게 되게 충격적인 상황이었는데 나랑 같이 걸어가면서 존나 웃더라고. 너무 재밌지 않냐고. 그리고 식당에서 뭐 예를 들어 음식이 잘못 나온 것도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나 비빔냉면 안 시켰는데 씨발? 바로 욕부터 박아요. 그럼 그 사람이 당황하잖아. 그게 되게 재밌대. 아니 걔는 진짜 미친놈이었던 것 같아. 지금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지금도 그래. 그리고 제일 내가 이게 지금까지도 저한테 남아있어서 제가 좀 무서운데, 얘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을 되게 존중하는 것 같이 보여 앞에서 얘기하거나 이러면. 그래서 막 형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근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랑 같이 집 가는 길에 갑자기 그러는 거야. 저 씨발 새끼 배에 칼 한번 찔러. 나는 너무 놀라지. 씨발 이게 뭐지 도대체. 그래서 아니 형 되게 친하신 분 아니었어요? 라고 내가 물어보면 저 씨발 새끼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놀랍게도 옴더라.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 근데 얘한테 잘하는 사람까지 그래 걔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되게 그래서 그 집안데도 사실은 하나를 배운 게 뭐냐면, 그 집이 그때 당시에 되게 돈이 없었어. 금전적으로 되게 힘들었어 그 집도. 근데 밥이랑 술을 꼭 사주더라고. 나도 거리 공연할 때라 존나 힘들 때였는데 그때 그렇게 사주더라고. 그래서 형 죄송합니다 맨날 형이 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면, 아니야 원래 이런 거는 나이 많은 사람이 사는 거다. 너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나이 어린 애들한테 살아.
근데 내가 그때 되게 헷갈렸던 게 이게 돈이 멋있는 건지 사람이 멋있는 건지를 그때 내가 구별을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걔랑 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을 족같이 하네. 또 이제 뭐 아이 뭐 화면 이렇게 보시니까 목이 그렇게 되죠. 그러면 아니 씨발 내가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내고 내가 진료 와가지고 씨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근데 여러분 그게 쾌감이 있었어 솔직히. 왜냐면 한 번도 내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거든. 근데 문제는 브레이크가 진짜 안 걸렸던 거야.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얘기는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시켰어. 피자를 시켰는데 예를 들어 피자가 다른 게 왔어. 그럼 나는 근데 그 피자가 먹고 싶어서 시킨 건데 내가 돈 내고 하는 문제니까 전화는 할 수 있지. 전화해서 아 죄송한데 혹시 그 피자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서 후속 대처는 근데 갑자기 족같이 해. 아 그냥 간 걸로 드시면 안 돼요? 이런 뭐 말은 할 수 있지. 근데 예를 들어 거기다 대고 내가 뭐 엄마 욕을 한다든가 뭐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솔직히. 근데 그런 애가 옆에 있으니까 나도 자꾸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때 되게 많이 망가졌어요. 함부로 해도 되는구나. 왜냐면 그 새끼 술 먹으면 진짜 지랄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되게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되게 많은 것들을 착각을 한 거죠. 잘못됐지. 그래서 진짜 그게 진짜 후회가 많이 돼요 지금도. 그래서 그때 여러분 그때 정말 많이 망가져 버린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평생을 걸쳐서 나를 정말 좋은 사람, 존중받을 만한 사람, 누구든 사랑할 수 있게 정말 좋게 만들어 놓은 게 한순간에 걔 하나 때문에 망가지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알아? 걔랑 가까이 지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그런 애들로 바뀌더라고. 그러다가 흑막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되게 헷갈려. 모르는 거야 잘.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그렇게 사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지 않나. 왜냐면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인성에서 이제 제 가장 큰 문제가 터졌던 때가 이제 그때 바로 뒤인데, 또 심지어 그때 이제 이후에 제가 이제 거리 공연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거리 공연에 대한 어떠한 것을 이제 깨우쳐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거리 공연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진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데 내가 스타병이 왔어. 여러분 그거 첫 번째로 오면 진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정말로 옆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리거든요. 나는 한번 겪어봤어. 그래서 제가 이쪽 업종에서도 새로 뜨는 친구나 아니면 이런 애들한테 진짜로 내가 정말 경고를 하고 주의를 주는 게, 스타병이 오면 눈깔이 진짜 돌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나는 이제 그때 내 인간적인 부분이 닫힌 상태에서 스타병이 같이 왔는데 정말 진짜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중에 스타병 온 사람은 솔직히 걸려본 사람은 안단 말이야. 근데 보면 되게 안 돼 보여. 왜냐면 한 번은 무조건 와요. 어쩔 수가 없어. 인간이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거리 공연으로 그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좀 잘 되고 나서 스타병이 딱 오니까 주변 사람한테 이제 거의 한계를 넘기 시작했어. 그 새끼랑 거의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제가 논란이 터지면 아마 그때 있었던 일로 터질 거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술을 진짜 정신이 끊어지려고 먹었어. 왜냐하면 정신이 끊어지면 실수해도 되니까. 지금 여러분 근데 정말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미안하더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게 없고 뭐 다른 것도 그렇고 뭐 애매하지만 지금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했었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이렇게 후회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제일 후회가 돼. 정말 후회가 돼요. 그 모든 상황과 순간들. 그래서 이제 성인 돼서 저는 삶에 대한 미련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그랬어. 아주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 물론 당장 죽는다 그러면 이제는 쥐고 있는 게 좀 있어서 내가 아까울 것 같은데, 전까지는 진짜 오늘만 사는 게 진짜 정말 당연했단 말이에요 나는. 근데 한 번은 내가 오늘 술은 누구랑 먹지? 그리고 연락처를 보는데 모든 사람이랑 다 싸워서 아무도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사회적으로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목숨 붙어 있는데 그냥 끝이구나. 여기가 진짜 마지노선이라고 딱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눈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깔이 완전히 돌아있다가 스타병이 오고 돈이 있으니까 씨발 내가 돈 주면 되잖아. 맨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제 주변에 인간관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그 이유야. 그때 실수했던 것 때문이야. 근데 그럼에도 그때 그 지랄이 난 상황에도 내 옆에 붙어있던 친구들이 태영이, 한수 이런 애들인 거예요. 칼리 형, 제일 사랑하는 형이죠. 제일 크게 실수를 했거든 내가. 그래서 칼리 형이랑 같이 일을 했던 가장 큰 이유도 그거였어. 평생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칼리 형한테 했던 실수를 모아보면 칼리 형은 정말 어떤 종교단체의 수장이 돼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부처죠. 칼리 형은 정말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야. 칼리 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진짜 아마 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리 공연으로 계속 살다가 코로나가 터졌고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질 때쯤 이제 제가 결국 삶이라는 게 고마운 것만 알면 되는구나. 고마운 걸 잊지 않고 갚으면서 살면 결국 크게 실수할 일이 없구나라는 걸 마음속으로 알고 민우 형의 도움을 받아서 방송 장비 사가지고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1년 동안 평균 시청자 3명이었으니까 잘 안 됐죠 사실은. 근데 결론적으로 쫀득 형이 도와주셔가지고 어쨌든 잘 되고 지금 여러분 60만까지 이제 이렇게 왔는데 와보면서 딱 진짜 한 가지밖에 생각이 없어요. 아니, 진짜 감사하더라. 정말 감사하더라. 봐주시는 한 분 한 분이 없었으면 정말 이렇게 되지 못했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정말 의미가 매번 달라요. 특히 생방송 봐주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꼭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그리고 사실 여러분 방송하면서 제가 좀 많이 듣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 얘기도 오늘은 좀 하고 싶었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나 아니면 다른 데 이제 제 모습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준표는 다 좋은데 욕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 준표는 왜 이렇게 맨날 화나 있냐 방송을 키면.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언제 논란이 터져도 얘는 원래 그런 애 아니냐, 좀 애매한 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듣는데 항상 여러분 제가 주변에 제가 이제 조금 잘 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욕도 좀 줄여라. 너 말할 때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라.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의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의미는 저 여러분 욕 진짜 많이 줄었어요. 초반에 비해서는. 그죠? 여러분들 초반부터 봐주신 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정말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생방송 아마 봐주시는 분들은. 그래서 많이 순해졌어요. 정말로. 그리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말에 거의 많은 퍼센티지가 욕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주변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셨거든요. 최근에 이제 성현이 형이라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도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진수 형, 뭐 칼리 형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 줄여보는 게 어떨까. 조금 더 잘 되고 네가 유명해지면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욕을 한다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만나는 사람도 뭐 다른 것도 그렇고 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방송을 첫 번째로 시작할 때, 유튜브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이 방송은 도대체 뭐 하는 방송인가요? 여러분 그때 시청자분이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이 방송은 어떤 컨텐츠가 있는 게 아니라 김준표라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다. 물론 중간에 이제 욕도 들어가고 뭐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정말 여러분 구독자 수가 올라가고 생방송 시청자분들이 많아지고 정말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되게 요즘 자주 만나는 진수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준표 방송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준표는 준표 방송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고 따뜻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네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다. 아직까지 네가 그 모습을 되게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60만이 딱 되고 나서 한 가지 이제 마음을 정말 먹은 거, 저는 여러분 이제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방송 초창기 때는 정말 아니었습니다. 많은 나쁜 사람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전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서 지금 주변에 진짜 정말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져서 이제 인간관계가 저도 되게 이제 요즘에는 되게 탄탄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래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해야 되겠구나. 마음가짐과 관련된 게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지 정말 싶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방송 도와주시는 우리 고나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셔서 봐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 스스로가 어느 순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제가 생각하던 뭐 공연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들어주신 여러분도 계시고 오늘도 버스를 타고 오는데 청주에서 가만히 이렇게 청주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얼마나 재밌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일이구나, 정말 좋은 일이구나. 일을 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조금 약간 안 좋은데도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오면서 어제 청주에서 이제 60만 딱 되는 거를 제가 술집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 제가 정말 60만 이번에 욕을 안 하겠습니다. 살을 빼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줄이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시거나 아니면 만약에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준표님 이 문제는 계속 겹치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많이 고쳐보겠습니다. 여러분 70만 대 다시 만약에 제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70만 대는 이제 저는 60만 대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그래요.